이현이 어쩌고저쩌고 해라 라고 해서 주공께서 이걸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이후 공자께서 이 전체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것이 바로 주석을 다뤘다고 했는데, 그 공자님이 이거의 주석을, 이 괴에 대해서 주석을 다시기를 얼마나 이걸 권마리를 주물러 주셨는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글을 다 쓰시는데 3번 줄이 가죽끈이 끊어졌다고 해서 비편삼절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공자님을 존경하는 유가들이 이 역이라는 것을 점치는 점소를 무엇으로 급수를 올렸냐면 역경이라고 해갖고 경서로서 텍스트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점서가 역경으로 올라가는데, 역시 그 사이사이에 보면 군주와 신하 간의 사이, 이걸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걸 왕의 자리라고 합니다. 최고 좋은 자리입니다. 오히려 여기는 상왕의 자리라 끝나는 자리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군신 간의 관계, 부자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각 세상살이 돌아가는 게 이 6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뜻이. 그 뜻을 바로 우리 공자님께서 정의를 내리신 거죠. 그럼으로써 점서라기보다는 이제 경서로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 주역점을 점으로 보는 것이 있죠. 육효가 있습니다. 육효 같은 경우는 점서지 경서가 아니거든요. 이와 같이 2500년, 당시 2500년이라고 그러지만 공자 시대는 기원전 500년입니다. 550년입니다. 기원전 550년에 공자님이 생전에 계셨으니까. 이후 공자님 이후에 공자님의 그 손주 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 자사라는 분은 공자님보다 36살이 어립니다. 또 이 자사는 공자님의 사상인 세 가지, 이 예를 철저하게 따르신 분이시고, 또 하나 행동거지에 대해서는 공자님은 시중을 절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중이라는 뜻은 뭐냐면 때에 알맞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이 흘러들어서 자사라는 분이 중용이라는 책을 지읍니다. 이 중용이야말로 실천 철학입니다. 인의의 시 중에 중용이 이 속으로 다 들어옵니다. 이게 위설하는 소리도 있지만은 일단 공자님의 손자이신 자사분이 지으셨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까지가 중국에서는 춘추 시대입니다. 이 다음에 기원전 300년서부터 200년 사이가 전국시대가 됩니다. 이때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입심 좋으면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재주를 부리고 자기 몸값을 올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후국이라고 그랬죠. 한 나라로 통일된 게 아니라 각 나라를 쪼개줘서 언제든지 호시탐탐 상대방 나라를 없애갖고 내 것을 만드는 시대였습니다. 그 넓은 땅이 통일이 된 것이 바로 진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진나라는 한 30에서 40년 정도 유지하고 다시 혼란기로 접어들지만 이때 당시 전국시대에 또 새로운 인물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 인물이 바로 저희 명리학에서 주장하는 오덕종 시설, 그러니까 오행이라는 근원을 이 추연이라는 분이 주장을 합니다. 여기가 어려서 한글로 쓰겠습니다. 이 추연이라는 분이 있는데 오덕종 시설을 주장합니다. 이 오덕종시설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는 덕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덕이 바로 그 행인데 이 덕이 한 나라를 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글에서 망해야 된다,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덕종시설의 설을 따른 나라가 바로 진나라인데 이 진나라는 무슨 덕을 가졌냐면 수덕을 가졌습니다. 수덕을 가져서 덕수라는 물도 생기고 또 검은 것을 수의 색깔이 검으니까 검은 것을 숭상하고 했습니다. 그럼 이 앞전에 수덕이 생기기 전에 나라는 무슨 덕을 가졌냐? 화덕을 가진 나라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덕은 주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나라를 꺾고 이 수덕이 됐다는 것이죠. 그럼 수덕을 꺾은 나라는 무슨 나라가 되냐? 무슨 덕을 가졌겠냐? 토덕이라는 거죠. 이 나라가 바로 한나라입니다. 이와 같이 오덕종시설을 주창하면서 앞전의 나라를 꺾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극으로서 세워진다. 상생이 아니라 상극을 해서 세워진다고 이 추연이라는 양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서부터 이제 극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행이라는 소리는 어디서부터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추연 이전에도 이미 오행이라는 소리가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친 소리, 그 비쳤다는 것은 당시만 해도 이렇게 상극이 뭐니 하는 소리가 없이 우리 주위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 중국은 땅이 넓으니까 농사를 짓겠죠. 농사를 위주로 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디서 이 소리를 오행이라는 소리를 했냐면 저기 춘추 자시전에 보면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지구에는, 우리 근처에는 처음에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화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목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금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토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성질을 또 여기 춘추 자시전에 또 이렇게 씁니다. 수는 윤활유, 부드럽게 아래로 내려간다. 성질이 그렇습니다. 화는 염상이라고 해서 불꽃 염자를 쓰면서 위로 올라간다. 목은 꺾이기도 하고 곧기도 하다. 이런 성질입니다. 금은 종혁이라고 해서 새로운 개혁을 한다. 개혁을 따르는 것이다. 토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이 안에 끌고 들어가면서 무엇을 했는가? 농사를 짓는다. 역시 이게 농사 용어입니다. 가세.
이와 같이 하면서 여기서 성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맛까지 얘기합니다. 물론 후대에는 이걸 색깔까지 얘기하죠. 이것은 검은 것, 이건 붉은 것, 이건 파란 것, 하얀 것, 이것은 노란 것. 그런데 이때 당시 서경에는 이걸 짠맛으로 얘기합니다. 유나, 물은 짜다. 염상, 이건 쓰다. 쓴맛이 나타난다. 꼭지, 이것은 신맛이다. 이건 종역은 매운맛이다. 이건 단맛이다. 이렇게 맛까지 나옵니다. 근데 후대에 이것이 물은 검다. 흑색이다. 이것은 붉은색이다. 적색이다. 이것은 청색이다. 이것은 흰색이다. 이건 황색이다. 또 여기서 수없이 이제 바뀌어지죠. 장기로도 나오고, 뭐로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서경에 있는 소리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서경서부터, 기원전 2500년서부터 뭔가 모르게 오행이라는 소리는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하므로 지금까지 알아본 것은 춘추 전국시대까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가 끝나면 진나라가 되는데, 진나라 때에는 문화적으로 완전 암흑기입니다. 그 이후 분서갱유라고 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책은 모두 다 책을 태워버리고 유학자들은 우렁텅에다 집어넣고 다 죽이든 진나라 폭군 진시황이 있었을 거예요.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발달을 못합니다. 그러던 것이 한대에 이르러서 진나라 때 없어졌던 책, 사라졌던 책이 유학자들이 각 자기 나름대로 숨겨서 남겨놓았던 책을 전부 또 모읍니다. 그래서 논어라는 책 역시 어느 공자 멧대 후손인 벽에서 나왔다는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가 낭설이 많습니다만, 물론 분서갱유를 피하고 나서 새로 글을 모은 것이 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한문이라는 소리가 거기서도 또 여기서 나온 것이죠. 그 전에 글자도 있었지만 이 한문이라는 것은 한대 때 글을 모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문이라는 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리는, 그럼 결국 명리는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그 이전에는 별로 명리에 대해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주로 점만 보는 거였고 역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당나라 때 와서 명리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당사주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효중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이효중이라는 분이 당사주인지 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간 연주를 위주로 해서 사람의 운명을 쳤는데 똑 잘 맞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당대 같은 시대에 살던 이효중과 같은 시대에 살던 문학자 한유라는 분이 계신데, 그 한유라는 분이 바로 이효중에 대한 칭찬을 본인이 문집에 써놓은 게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이효중이라는 분의
묘지명이라고 하는데, 묘지명이란 뭐냐면 그 유명한 양반이 돌아가면 묘지 표석에다 뒤쪽에다 글을 써 놓습니다. 새겨 놓습니다. 그 양반의 평생 어떻게 살았다라는 걸 쓰게 되죠. 그러면 그 표지석에 이름을, 글자를 새기는데, 그분을 알아야만이 새기죠. 그 양반의 일생을 알아야만이. 근데 또, 그 표지석에 이름을, 그 양반의 평생을 새기려고 하면, 글 잘 쓰는 사람이 주로, 글 잘 쓰는 사람한테 의뢰를 합니다. 이때 이어중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셨는지 한율이라는 문학자가 이어중 선생의 묘비를 쓰게 됩니다. 그 묘비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한유 문집에 이어중의 묘지명을 써놓은 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치를 가지고 간과 지의 상생과 승세와 사왕을 서로 비교 짐작하여 그 사람의 수요라는 것은 목숨 숫자면 장수를 한 것이죠. 수했다고 하는 것은. 오래 살았다는 뜻이고, 이거는 일찍 죽었다는 뜻입니다. 수요와 귀천. 수요와 귀천을, 그렇죠. 짐작하고, 유리함과 불리함을 추론하였다고 하였다. 이런 게 바로 한유 문집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제 이어중 명소를 이제 고법 산명학이라고 하는데, 연주 위주로 봤습니다. 천간 지지라는 소리도 나오고 나붐이라는 소리도 나옵니다. 이후 5대말이라는 거는 이제 한 나라가 망하고 또 혼란기가 있습니다. 이때 5나라가 있었는데 그걸 5대라고 하죠. 5대 말에서 이걸 다 5대를 정리하고 탄생한 나라가 송나라입니다. 송나라 역시 북송과 남송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북송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몽고족이 쳐들어오면서 남쪽으로 천거를 하죠. 그래서 이걸 북랑간의 시대를 따지는데, 이때만 해도 북송시대에 누가 또 유일하게 생존하냐면, 당대에 이제 이어중 명서가 나왔고, 서거일이라는 양반이 나옵니다. 이 서거일이라는 분이 이거는 역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시우리자입니다. 난이도 할 때 쓰는 겁니다. 호는 자평입니다. 바로 이게 여기서 이제 자평명리학이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죠. 이분이 낙록자 소식부주를 지입니다. 역시 이것도 이어중 명서와 거의 비슷하게 내용은 비슷하지만 낙록자라는 뜻을 포함한 것을 보면, 이 낙록자가 누구냐면 낙록자, 귀국자, 이런 사람들은 춘추 전국시대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서거일이라는 분의 내용은 이어중 명서와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특징이 원기론을 씁니다. 이 원기론은 왕충이 쓰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서거일이라는 양반은 그동안에 쭉 음양가들이 썼던 것을 이론을 집합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낙록자라는 사람 이름을 붙였는데, 낙록자라는 사람 이름을 치면은
춘추 전국시대의 사람인데, 춘추 전국시대엔 이와 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낙록자라고 해서. 간지론, 선천, 청탁, 삼재, 상, 사기, 연, 간지, 록, 명 등을 다룬다. 관인과 기룡, 제기. 개괄적으로 이제 기룡, 귀천을 다루고 공만과 신사를 다룬다고 했는데, 이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나라 때 이어중의 이론을 이론에 근거해서 서거이라는 분이 조금 더 발전시킨 거. 또 특히 이 서거이라는 분이 낙록자 소식부주도 저희도 대학원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연주 위주로 하는 것을 보면 여중 선생의 이론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살의 중심수로는 묘, 귀, 상, 양화, 고진, 음제, 과수, 육계 이렇게 다 나오고요. 특히 이게 이제 왜 그러면 낙록자 소식부주가 유명하냐면, 명대에 이제 영락대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고치고 해서 청대에 흠정사고전서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때의 잡부에, 이런 거는 정부가 아니죠. 잡부에 서거이의 낙록자 소식부주가 있었다고 기록을 남김으로써 기록화된 것은 낙록자 소식부주가 사주팔자가 있었구나라는 걸 기록문화로 남겼고, 이어중 선생은 한이라는 분의 그 묘지명을 새겨놓고 한유 문집에 있다라는 걸에 따라서 당나라 때서부터 사람 팔자를 감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던 것이 남성시대 이제 그 북성에서 북성시대에는 이렇게 이제 서거이라는 분이 끝나고 몽고가 침입을 하면서 북송이 이제 송나라가 혼란이 되는데 피난을 온 것이 바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게 남경 지역인데, 이때 바로 이제 서대승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사주를 들여다보고 이리 들여다보고 저리 들여다보고 연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일간 위주로 해갖고 태어난 월을 상대로 해서 일간의 강약을 가지고 사주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애자평이라는 책인데, 지금 현재 연애자평은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연애자평을 고법명리, 여기 서거이의 낙록자 소식부주나 이어중 명소와 현대명리학을 연결해 놓은 고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주가 여기는 연주를 위주로 보았다면, 이쪽은 연애자평이라는 자평자는 여기 들어갑니다. 이때서부터 자평하면 술수하게 되는 것이죠. 연애자평은 일간을 위주로 합니다. 일간을 위주로 하고, 일간을 위주로 하면서 월지를 참조합니다. 월지를 참조해서 어떤 월에 이 일간이 태어났는가에 따라 강약을 따지면서 강약에 의해서 보하고 사하고 극하고 하는데, 그 전에 월지분과 일간을 비교해서 격도 나옵니다. 이게 바로 격국론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후대에 격국론이 되고,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월지를 보고 일간을 대비해서 강한가 약한가를 따지는 것이 중화론입니다. 이렇게 서대승이라는 분이
현대 명리학을 이야기합니다. 근거를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신사를 아예 없애냐? 아닙니다. 신살도 여기 있는 신사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유명한 것은 종격을 설명합니다. 바로 이 종격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윤학격, 염상격, 곡직격, 조격격, 가제격 해서 사주가 한쪽으로 오행이 한쪽으로 몰려 있을 때는 그 격을 따르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종격론을 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서대승이라는 분은 엄청나게 우리 명리학의 큰 만약 이 양반이 시조였다면 이분은 증조가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거의를 시조로 한다면 서대승이라는 양반은 증조가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이론이 파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발달을 하는 것이죠. 어송대학은 얼마 안 됩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고려시대죠. 온 나라에 쫓겨서 남쪽으로 내려가던 때니까요. 송대의 문화는 대단했죠. 더군다나 인쇄술이 발달하고 우리나라도 물론 뭐 직지신경이 뭐 이런 걸 해서 인쇄문화도 우리나라도 대단히 발달하는 나라였습니다. 예, 송대가 망하고 원대가 들어서면서 문학의 암흑기가 됩니다. 당시 원나라 때에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 명리학도 원대에는 기록이 없고요. 원대를 이제 끝마치고 명대가 되면서부터 다시 명리학이 또 새로운 싹을 트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명나라 개국공신인 유배곤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을 도와서 몽고족을 몰아내고 명나라를 세웁니다. 이때 명나라를 세움으로써 이 양반의 이름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는데 명나라 때 우리 사주팔자 학문도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만민영이라는 분이 이 삼명청해라고 해서 그동안에 쭉 사주팔자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을 여기다 전부 사전식으로 입력해 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번역본인데 제가 참고 삼아 이걸